아니 누나, 지금 준서가 우리 집으로 왔는데 또 준서만 두고 나갔어? 받아. 애들 차별하는 것도 좀 적당히 해. 그러고도 부모야? 아, 자꾸 핸드폰 울리게 할래? 지금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가족이라니. 그럼 왜 준서는 안 데리고 가는데? 준서도 누나랑 매형 아들이잖아. 아, 준서는 솔직히 필요 없거든. 뭐? 뭔가 우리 애 같지가 않단 말이야. 왜? 아니, 우리 준우는 엄청 똑똑하잖아? 학교 성적도 항상 95점 이상이고, 운동신경도 좋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말 그대로 천재야. 그래, 준우가 뭐든 잘하기는 한데, 그치? 그에 반해 준서는 뭘 시켜도 못해. 준우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친단 말이야. 솔직히 준서한테 드리고 있는 돈을 전부 준우한테 몰아주고 싶을 정도야. 아, 나치 말걸 그랬어. 그게 뭐야? 준서를 낳은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잖아. 준우랑 준서 둘 다 누나가 낳은 애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아, 뭐 그렇게 화가 나셨대? 내 조카 걱정하는 게 뭐 문제라도 있어?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건 준서한테도 당연한 거지만 준우한테도 안 좋을걸? 어머? 그런 소리 할 거면 네가 데려가던가. 뭐? 네가 말한 대로 차라리 준서가 없는 게 준우한테는 더 좋은 환경일 테니까.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애들을 평등하게 사랑해주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더 잘난 쪽에 사랑을 쏟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뭔 소리야. 아, 그러고 보니까 너랑 올케랑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지? 뭐야? 한쪽에 원인이라도 있는 거야? 어느 정도 돈을 모은 후에 애를 갖자고 합의했을 뿐이야. 이제 슬슬 준비할 거고. 아, 그럼 마침 잘 됐네. 잘난 구석도 없고 나이도 벌써 12살이나 되긴 했지만 준서 너 줄게. 그게 그렇게 쉽게 할 말이야? 일단 이왕 이렇게 된 거 말 나온 김에 오늘부터 준서랑 같이 살아봐. 아니, 그니까 그렇게 쉽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이제 우리 이사 갈 거야. 뭐? 이사? 우리 준우 서울에 있는 명문중학교 보내기 위한 준비도 해야지 이제. 근데 준서가 방해가 되거든? 설마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준서를 우리 집에 보낸 거야? 아, 그리고 준서가 들고 있는 핸드폰 그거 내일부터 못 쓴다? 계속 쓰게 하려면 새로 계약하던가 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것도 준우가 하도 준서한테 사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준 핸드폰이었단 말이야. 이제야 쓸데없는 지출이 좀 줄겠네. 아니, 누나! 그럼 안녕. 삼촌 어디야? 준서야. 왜 그래? 잠이 안 오니? 혼자 둬서 미안해. 아까 중요한 전화 좀 하다가 지금 거실에 있어. 그럼 숙모는 나 때문에 나간 거야? 아니야. 숙모가 간호사인 건 알지? 오늘은 밤에 일할 차례이기 때문에 내일 되면 올 거야. 삼촌, 나 계속 이대로 카톡으로 얘기해도 돼? 그래, 뭔가 할 말 있니? 미안해. 내가 삼촌이랑 숙모한테 짐이 되잖아. 그래서 미안해. 왜 그런 말을 하니? 맞잖아. 삼촌이랑 숙모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준수한테 짐이라고 말한 적 있어? 아니, 그래도 난 삼촌이랑 숙모가 좋단 말이야. 내가 좋다고 해도 우리 엄마나 아빠처럼 화내지도 않고 웃어주니까 그래서 미움받기 싫었어. 있잖아, 준서야. 숙모가 일하러 가기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이대로 삼촌이랑 같이 살래? 삼촌이랑 살자고? 그럼 나 삼촌 아들 되는 거야? 엄마랑 아빠한테는 삼촌이 말해놓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물론 준서가 안 내키면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니야, 나 삼촌이 아빠였으면 좋겠어. 형을 못 보는 건 슬프긴 한데 그래도 그 집에는 가기 싫어.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준서는 오늘부터 삼촌 아들이야. 응. 그럼 이제 카톡은 그만하고 삼촌이 거기로 갈 테니까 같이 얘기하다 자자. 응. 아빠 지금 연락 돼? 그래 준서야. 슬슬 집에 올 때쯤 됐지? 지금은 어디니? 집 앞까지 거의 다 왔는데 좀 곤란한 상황이야. 왜 그래? 아파트 정문에 나를 낳았던 엄마가 서 있어. 뭐? 그럼 내 누나가 왔단 소리야? 맞아. 8년 만에 보는 거긴 하지만 거의 확실해. 난 형이랑 얼굴이 많이 닮아서 모르는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들키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일단 숨어서 지켜보는 중이야. 나도 지금 창문에서 몰래 봤어. 정말 네 말이 맞네. 캐리어까지 끌고 왔잖아. 근데 왜 이제서야 나타났대?
8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더니. 아빠, 실은 있잖아. 응? 아까 낮에 형한테 카톡이 왔었는데 형네 부모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대. 그게 정말이니? 엄마가 협박할 생각으로 들이민 이혼 서류를 그대로 아빠가 제출해버렸다나 봐. 뭐야 그게? 형이 들어간 대학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래. 아빠는 형한테 변호사가 되라면서 법대를 보냈는데 엄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엄청 싸웠었대. 정작 형은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싶었나 봐. 본인의 의사는 아예 존중하지도 않는구나. 아, 이 얘기는 근데 이따 해도 되잖아. 준서야, 지금 아빠가 차 가지고 나갈 테니까 큰 길가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정문에서는 잘 안 보일 거야. 아, 그렇겠네. 알겠어. 그럼 편의점 앞에서 보자. 오케이. 누나, 지금 창문에서 다 보이거든? 아, 경태야, 보이면 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지 그랬어. 내가 이렇게 친절히 와줬는데 말이야. 니네 아파트 보안이 이렇게 철저한 줄은 몰랐지? 누가 두려보내준대? 아니 왜? 누나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 줬잖냐. 게다가 니네 집에 내 아들도 살고 있잖아. 뭐? 그래서 준서는 언제 돌아오는 건데? 벌써 2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오네? 준서는 이미 집에 있지. 아, 그래? 그래서 준서한테는 무슨 볼 일이 있는데? 슬슬 우리 준서 다시 데려가려고. 뭐? 나 이혼했거든. 남편이 준우를 데리고 가버려서 어쩔 수가 없어. 준서는 덜 떨어진 애라서 대학도 못 갔을 거고 취직했다면 나 하나 정도는 부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부양? 아무리 모자란 애라고 해도 최소한의 효도는 해야지. 아니, 그렇게는 못하지. 어? 왜? 준서 아직 고3이야. 뭐야? 1년 꿇을 정도로 멍청하다는 소리야? 아, 진짜. 정말 부모인 게 수치스럽다, 정말. 누나야말로 쪽팔리지도 않아? 뭐가? 준서는 유급한 적이 없어. 그럼 뭔데? 자기가 낳은 애 나이도 모르나 보네. 아, 뭐야. 고작 1년 착각한 정도잖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니네 집에서 살게 해줘. 아니, 대학 보낼 거야. 뭐? 준서는 누나 말처럼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애가 아니었어. 오히려 반대야.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도 최상위권이고 그 학교 내에서도 전교 10등 안에 들어간다고. 진짜로? 그게 아니면 담임도 명문대 진학을 추천하지는 않겠지. 운동 면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결과를 남긴 건 없지만 적어도 체육 수업 성적은 매번 상위권이야. 어머, 역시 준서 대단한 아이였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뭐? 그렇다고 하면 나도 준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엄마로서 같이 살아줄게. 아, 대학은 무조건 의대여야 돼? 뭔 소리야. 난 지금 내 아들 자랑을 하는 거라고. 뭐? 애초에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같이 살아준다는 둥, 준서한테 부양받을 거니까 데려간다는 둥, 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준서는 내 아들이야.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누나가 낳아놓은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다고. 낳았으니까 엄마인 거지. 8년 전에 준서를 버린 건 누나야. 그리고 준서를 입양한 건 나랑 희영이고 지금은 나랑 희영이가 준서 부모라고.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좀 들어가게 해줘. 지금 여기서 가장 우선해야 될 건 준서의 마음이잖아. 일단 좀 만나게 해줘봐. 준서 본인이 싫다는데? 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친엄마랑 사는 게 아이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라는 거 몰라? 이래서 자식 못 낳는 부부는 뭘 모른다니까. 우리 집에는 초등학생 아들도 있어. 뭐? 6년 전에 나왔거든? 준서가 엄청 귀여워하는데 부모인 우리보다 더 끔찍하게 여긴다니까. 하여튼 준서가 이렇게 전해달래. 내 엄마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입양해준 지금의 엄마뿐이야. 당신은 8년 전 그날부터 이미 남이라고. 뭐? 그러니까 내 집에 누나가 있을 곳은 없다고. 알았으면 이제 꺼져. 안 돼. 나 살 곳도 없단 말이야. 본가로 가면 되겠네. 싫어. 시골이잖아. 신고한다. 왜? 근데 지금 벌써 2시간 이상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이미 신고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 않겠어? 누나는 그 직후에 놀라서 뛰어 도망갔지만 딱히 갈 곳이 없었기에 일단 본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님과 사는 것은 너무 가시방석이었는지 지금은 작은 지방도시에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형이 데려갔다던 장남 준우는
부모 명령으로 입학한 대학을 바로 자퇴하고 혼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인 준서와는 예나 지금이나 사이가 좋아서 가끔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부모의 과잉 보호와 구속에서 벗어나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렇게나 하고 싶어 했던 프로그래밍 공부가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군요. 준서도 지금은 열심히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귀어온 여자친구와 같은 대학에 갈 거라면서 서로 복돋아주며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올해 불혹의 나이가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현재 동네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 중에 있고 즐거운 솔로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흔히들 돌싱이라고 하는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가 좋아 책을 끼고 살았고 한의사였던 외할아버지를 보며 저도 한의사의 꿈을 키웠어요. 부모님 속 한 번 안 썩이고 공부에만 매진했는데 중간에 몸이 아파서 고등학교를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조금 재수없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의사면허도 취득하고 경력 좀 쌓다 보니 결혼이 늦어졌어요. 결혼하며 신혼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가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혼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도 못 꾸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혜야, 너 시집은 언제 갈 거니? 네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야. 남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다들 한두 명씩은 끼고 있는데 내가 동창 모임 나가면 어찌나 부러운지. 왜 부러워? 이렇게 잘나고 멋진 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토끼 같은 손주들이 부러운 거야. 너도 이 나이 되면 알 거다. 더 늦기 전에 결혼하는 건 어떠니? 에이, 이미 늦었어. 나 같은 노처녀를 누가 만나준다고 그래? 난 이대로가 좋아. 진짜 큰일 날 소리 하네. 누굴 닮아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그러지 말고 엄마 부탁이다. 생각하고 사람 좀 만나보는 건 어때? 나보고 이 나이에 소개팅이라도 하라는 거야? 요즘엔 업체 등록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는데 너도 그런 거 해보면 안 되니? 엄마, 그것도 1년에 돈 몇백씩 줘가면서 하는 거야. 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야, 자연스러움 추구하다 산 송장 되겠어. 엄마가 인경이 이모한테도 부탁해 놓을 테니까 선자리 잡히면 군말하지 말고 나가. 알겠지? 너만 믿는다. 아, 엄마. 그렇게 갑자기 결정할 일이 아니지. 만약에 만나서 마음에 안 들면 나 그냥 자리 박차고 나와도 되는 거지? 자리를 박차고 나오든 말든 일단 사람부터 만나보고 이야기해. 너 독거노인으로 살다 죽을 거 아니잖아.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유난이시네. 얘가 글쎄 아무튼 그런 줄 알아. 지금 인경이 이모한테 연락 넣어 놓을 테니까 너도 미리미리 준비해라. 알겠니? 제 나이 35 되던 해 친정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몇 번의 선자리를 가졌습니다. 연애 생각이 쌀 한 톨만큼도 없었던지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다 퇴짜를 놔버렸죠. 그러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간 선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였고 알고 보니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제가 일하던 병원은 양한방 전문 병원이었는데 지역에서 규모가 제법 큰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동종업계 사람이라 그런지 대화도 잘 통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볍게 커피 한잔 하려던 자리는 저녁 식사.
그리고 심야영화까지 관람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나이가 많았고 애초에 결혼을 생각하고 선을 본 거라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다혜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중매해주는 인경이모랑 친한 사이라지? 그만큼 보장된 사람이라는 거니까 내가 믿고 우리 아들이랑 맺어줘도 되는 거죠? 알다시피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닌지라. 네, 어머님.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한테 계속 존대하실 건 아니잖아요. 어머, 그럴까?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랑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어. 이런 인연도 없지. 근데 무슨 과? 엄마, 이 사람은 한의사야. 우리 병원이 양한방 병원이잖아. 그건 그런데 그럼 한의사야? 너랑 같은 의사가 아니었어? 한의사도 의사지. 이 사람 병원에서 얼마나 유명한데 환자들이 다 이 사람만 찾아. 그 정도야? 그래도 한의사는 좀 뭔가 의사랑 다르지 않니? 수술도 안 하고. 이런 말 뭐하지만 진짜 의사가 아닌 것 같아. 엄마,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한의사도 분야만 다를 뿐이지 엄연히 다 같은 의사라고.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다? 자기야, 괜찮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안 그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 어머님, 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아무튼 오는 길 힘들었을 테니 식사부터 하자꾸나. 그렇게 어정쩡한 인사를 드리고 양가 어른들을 모셔 상견례도 단숨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을 내세우며 상견례 자리에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양쪽 집은 굳이 비교해 보자면 저희는 대대로 한의사 집안이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건물도 여러 채 있으셨고 혹여나 나중에 제가 개인 병원을 운영하게 될 수 있으니 부모님 소유 건물 중 한 군데로 개원을 하자고 미리 말을 맞춰놓은 상태였고 예금 자산도 상당하셨죠. 반대로 시댁은 보통의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다 정년퇴직하시고 아파트 경비 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평생을 주부로만 살아오셨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힘들게 뒷바라지해온 그 자부심이 엄청나셨어요. 솔직히 혼수나 예단은 각자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조금 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편상 못해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조금 어이가 없더군요. 이렇게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한다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강서방 같은 사위 얻게 돼서 정말 기분 좋군요. 그러시겠죠. 우리 아들이 의대 들어갈 때 수석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요. 지금 일하는 병원에서도 그렇게 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간 거라니까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무튼 부족한 저희 딸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저도 강서방 아들처럼 대해주겠습니다. 그 말 정말이죠? 아무튼 상견례 자리인 만큼 서론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아이들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마침 두 아이가 다니는 병원 근처에 저희 아이가 청약 부어서 당첨된 아파트가 있어요. 공실이니까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도 양심이란 게 있으니 입주하면서 필요한 가정가구는 저희 쪽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아파트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해주실 건가요? 엄마, 그런 걸 여기서 왜 얘기해? 거기에 내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 사람이 청약받아서 산 건데 그걸 왜 공동명의를 해?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실 수 있지. 난 다 이해하네. 그리고 사돈, 그거는 아이들이 알아서 할 문제 같네요.
제 명의로 된 집이면 두 사람 결혼 선물이랍시고 공동명의 해주겠는데 아시다시피 다의 명의라서요.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생각하도록 하죠. 그리고 예단은 조금 넉넉히 해주시겠어요? 명색이 의사 사위 두는 건데 많이는 아니고 딱 남들 하는 정도만 받겠습니다. 네네, 그러셔야죠.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우선 우리 아들 차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현금 예단 1억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드는 돈 합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현금으로 받고 퉁치죠. 어머니, 1억씩이나요? 그건 좀 과하지 않나요? 자기야, 이런 건 사전에 어느 정도 말을 맞춰와야지. 넌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눈치도 없이 끼어드는 거니? 너 이러는 게 다 부모 욕먹이는 짓이야. 우리가 알아서 이야기하게 그냥 둬라. 아니, 그래도요. 다혜야, 괜찮아. 사부인, 그럼 그거 말고 따로 원하시는 건 없으시죠? 귀한 딸 시집 보내는데 잘 봐주십사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려야죠. 대충 듣기로는 가지고 계신 건물이 제법 있다던데 나중에 우리 아들 개인 병원 차려주실 수 있으시면 아주 금상첨화지요. 저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지금 건물에 상가들이 다 들어서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고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예단은 최대한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견례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통보 스타일로 마무리되었어요. 친정엄마도 기분 나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이 많은 딸이 늦게 시집을 가는데 혹여나 미운 털이라도 박힐까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결국 예단은 7천만 원으로 합의를 받고 친정엄마는 통 크게 결혼 선물이라며 남편의 차도 바꿔주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죠. 바로 그만큼 저도 받았냐 이겁니다. 아니요? 물론 저희 쪽에서도 예단을 요구했어요. 제가 집을 해오는 거나 다름없으니 남편이 가정가구를 준비하기로 했고 저에게 예단이랍시고 온 건 시어머니가 착용하시던 맞지도 않은 금 가락지, 은수저 세트, 현금에단 1,0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저희 쪽에서 해가는 것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래저래 찝찝한 마음이 계속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저도 콩깍지가 씌워졌던 터라 결혼하면서 다들 겪는 감정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행복한 시간도 잠시. 결혼한 뒤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결혼하면 다들 변한다고는 하지만 연애하면서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또 시어머니의 간섭은 어찌나 심했던지요. 여보, 내 와이셔츠 다림질 해놨어? 내가 오늘 입을 일 있다고 다려놓으라고 했잖아. 나 오늘 학회에 있어서 새벽부터 부산 내려간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다려 입을 수 있는 거잖아. 밤새워서 준비하고 내려오는데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줘? 그리고 다른 와이셔츠들도 있잖아. 아니,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말했는데 남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야. 당신만 바빠? 아니, 그래서 지금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미리 말했고 제대로 안 들은 건 당신이잖아. 왜 아침부터 시비야? 짜증난다 진짜. 엄마랑 살 땐 이런 문제 없었는데 당신은 왜 엄마처럼 또박또박 못해? 내가 어머님이야? 바쁘다 보면 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당신은 뭐든지 다 완벽해? 요즘 왜 그렇게 날이 서 있어? 나 원래 이랬거든. 다음부터는 꼭 다려놔. 집안 살림은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하잖아. 진짜 골치 아프네.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자. 당신이 집안일에 도움이 되긴 해? 청소, 빨래, 설거지. 당신은 그 중에 하나라도 못하냐고. 나도 당직 서거나 밤늦게 퇴근하면 쉬고 싶은데
당신은 당신대로 놀기 바쁘고 난 또 집안일 해야 하고 도와주기로 했으면서 왜 안 하는 건데? 남자가 무슨 집안일이야. 나 하루에도 서너 번 이상 수술해. 그런 내가 더 피곤하겠어. 맥만 짚는 당신이 더 피곤하겠어. 이성적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뭐라고?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나 내일 모레 들어가. 예. 넌 갓 결혼한 새 신부가 툭하면 외박을 하니? 그래서 애가 퍽이나 빨리 생기겠다. 네? 저 학회 일정이 2박 3일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놀러 간 것 아니고요.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뭐야? 너 그 학회인지 뭔지 가기 전에 우리 아들 밥 준비는 다 해놓고 간 거지? 어머니, 밥이나 반찬 다 있고 본인이 알아서 떠먹으면 되는 일인데 사사건건 그렇게 간섭 안 하셔도 되세요? 뭐? 간섭? 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굶을지도 모르는데 걱정도 안 되냐? 아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와이셔츠 다림질할 줄 모르니? 아, 그 사람이 그래요? 와이셔츠 안 다려줬다고 고세 어머님한테 일러 바쳤나 보네요. 말하는 뽐새 좀 봐라. 여자가 됐으면 남편 내조를 해야지. 어쩜 이기적인 생각만 한다니? 제가 뭐가 이기적인데요? 저는 일 안 해요? 어머니,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가끔 좀 너무하신다 싶을 때 있거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지. 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갑자기 여기서 친정이 왜 나와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훈 씨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야 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말이 안 되는데? 돈 벌어다 주는 든든한 가장인데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 아이 가지면 병원도 그만두고 우리 아들만 생고생할 텐데.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 진짜 당황스럽네요. 저 학회 참석해야 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러다 시간이 제법 흘러 서로가 그러려니 할 때쯤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친정엄마에게 말이죠. 이때 사건을 계기로 제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갑작스레 암 판정을 받으셔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극초기라고 상태가 위중한 건 아니었지만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사설 간병인을 쓰자니 엄마를 남에게 맡기는 게 참 그렇기도 했고 제가 직접 보살펴드려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병원에 자리가 있어서 친정엄마가 입원을 하셨고 엄마의 병실과 진료실을 오고 가며 보살펴드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무렵 시어머니도 자전거를 타시다 넘어져서 작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지만 발목을 삐끗하셨는지 걷는 게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제 나름대로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와서 물리치료도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놈이 본색을 드러내더니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거 있죠? 더 웃긴 건 시어머니도 처음엔 내색하지 않다가 남편의 말에 동조하며 저에게 쏴붙이기 시작하셨어요. 당신 어디야?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냐고. 나 병원에서 진료 보고 있지. 지금 점심 먹고 잠시 쉬는 시간이야. 조금 있다 엄마한테 가보려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가 다리가 아프다는데 당신이 좀 보살펴드려야지. 어디 가서 뭐 하나 싶어서. 오늘 당신 쉬는 날이잖아. 당신이 케어해드리면 되겠네.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3번이나 물리치료 받고 가셨어. 그럼 그게 다야? 우리 엄마 걷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알잖아. 며느리가 돼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좀 살들하게 보살필 생각은 안 하고 왜 장모님만 생각하는데? 내가 평소에 안 챙겨드린 것처럼 말한다? 당신이 하는 게 뭔데?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엄마 혼자 어떻게 두고 나가라는 거야? 나 오늘 당직에 엄마 봐드린다고 했잖아. 그리고 어머님 아예 못 걸어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 식사 정도는 챙겨 드실 수 있고 평소에도 혼자 지내셨는데 뭐가 문제인지 난 잘 모르겠네. 네 그 태도가 문제야. 장모님만 가족이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이 사람 병원이래. 오늘 나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하니까 저녁 차려 드세요. 예, 세아가, 너 오늘 퇴근 안 하니? 빨리 와서 저녁밥 좀 차려라. 내가 몸이 많이 불편하구나. 저 오늘 당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밥 먹으라 이거냐? 너 지금 이게 무슨 불효짓이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아파 죽겠다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거봐, 엄마 기분 나쁘시잖아. 당직 당장 바꾸고 집에 들어가. 어디서 명령질이야? 당장 당직을 어떻게 바꿔? 어머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연달아서 3번이나 모시고 와서 물리치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너 할 도리는 다 했다 이거냐? 시모는 나 몰라라 한다 이거야? 안사돈만 네 가족이고 이 시어머니는 정말 남남이라 이거야?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 사람이랑 어머님이 억지 부리시는데 좀 너무하잖아요. 저도 제 일이 있고 친정엄마가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암 환자인데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게 안 될 일이에요? 어이구, 내가 살다 며느리한테 혼나기까지 하고 내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앞으로도 신경 끄고 살아라. 당신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래? 우리 엄마 당신 시어머니야. 말 나온 김에 묻자. 시어머니가 무슨 벼슬이야? 뭐라고 했어 지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장모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를 병간호해야 하는 거 아냐? 며느리 도리를 다해야지. 내가 쉬냐고.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받는데 자식으로서 부모 돌보는 게 죄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고졸이라 머리 텅텅 비어서 출가회인이라는 말도 모르는 거 아니지? 고졸?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나 엄연히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야. 술 먹고 가끔 실수하나 싶었는데 머릿속에 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구나.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말 듣기 싫으면 당장 우리 집 가서 엄마 간병해. 네 어미는 네가 알아서 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뭐?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끝을 보자. 이혼하자고.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이혼이 너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야? 재산분할도 해야 하는데 너 뒷감당할 자신 있어? 아,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 혼인신고를 안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랬잖아. 집세금 문제로 혼인신고 미루자고. 몇 개월 뒤면 그 기간 지나서 혼인신고하고 재산분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깝네. 내일 당장 짐 싸서 그 집에서 나가. 뭐? 그건 아니지. 내가 왜 나가? 이혼은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저는 결국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극초기라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까지 받고 요양하고 있는 사람 나 몰라라 하고 시어머니 수발들 정도까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된 도리, 며느리 도리 강조하면서 저에게 집안 살림과 효도를 강요하는 두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는 정말 죄송한 일이었지만 남편과 헤어지로 결심했습니다. 당직 근무 후 날이 밝자마자 이번 주 스케줄을 확인한 뒤 2일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집으로 가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불렀고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치약, 칫솔, 팬티 한 장까지 남김없이 모두 보냈습니다.
물론 이사 오면서 남편이 장만한 가구, 가전도 모두 말이죠. 한순간에 벌어진 일에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는지 이삿짐이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야, 너 이거 뭐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시다시피 기훈 씨 짐이잖아요. 기훈 씨가 사갖고 온 혼수들이고요. 왜요? 흠집이라도 났어요? 직원분들이 뽁뽁이랑 청까지 감싸서 소중하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그걸 말하니? 이게 무슨 경우인지 묻는 거잖아. 뭐긴요. 그이가 말 안 했나 보네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혼도 아니고 그냥 헤어지는 거지만요. 뭐? 지금 이혼을 한다고? 너 정말 이럴 거야? 그깟 몇 마디 했다고. 그깟 몇 마디요?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세요.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다죠? 상처 준 사람은 기억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만 기억한다는데 어머님도 마찬가지네요. 기억 못하시는 걸 보니.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우리 기훈이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 네네, 잘못 없죠. 암 환자 내버려 두고 발목 멀쩡한 사람 수발 들라고 하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며느리 도리 강요하는 게 무슨 잘못이고 무슨 죄겠어요? 다 제가 못난 탓이니까 잘나고 귀한 아들 끼고 잘 살아보세요. 야, 너 당장 이거 가져가지 못해? 제가 왜요? 그 사람이 사온 거라니까요. 집 좁아서 두기 어려우면 당근 나라에 파시던가. 뭐?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년 같으니라고.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그럼 뭐 어쩔 건데요? 아무튼 귀하고 소중한 아들 반품시켜드릴게요. 여생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 소문도 금방 퍼지고 매일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남편을 대했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병원 게시판에 그동안 남편이 저질렀던 만행 다 까발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외래교수 임용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몸을 사리던 남편은 그대로 깨갱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 밤늦게 몰래 자는 모습을 보고자 병실로 갔습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엄마가 제 손을 잡더니 다 이해한다며 말씀하시는데 어찌나 죄송하던지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저는 병원을 그만두고 친정엄마를 열심히 간병했습니다. 무사히 수술도 마치고 건강도 조금씩 회복하고 계셔서 기분이 좋네요. 2달에 한 번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고 운동도 조금씩 하면서 컨디션 조절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정엄마가 증여해 주신 건물에 한의원을 차렸어요. 1층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카페를 만들었고 2, 3층엔 진료실과 입원실이 있었습니다. 제 병원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고 동네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헤어진 뒤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다 결국 의료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정지는 아니라 다행이지만 시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문자로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며 욕을 하십니다. 깔끔하게 무시하고 제 할 일 하며 잘 지내고 있고요. 제 이혼 사연 어떠셨나요? 정신 못 차리고 엄마 하던 남편과 그저 아들밖에 몰랐던 시어머니. 저한테 제대로 당한 거 맞죠? 지금쯤 또 좋은 혼처 알아보려고 시어머니는 이리저리 발을 굴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명한 중매쟁이였던 인경이 이모 귀에 남편의 일이 들어간 이상 아마 좋은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나름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아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물론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졌습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런 저의 앞날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땅끝마을 해남에서 소소하게 농사지으며 전원생활하고 있는 이혼 5년차 55살 여성입니다. 현재 자식들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저는 친정엄마 모시고 귀농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이혼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귀농했는데 그간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속이 후련합니다. 아이들 결혼할 때까진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자 싶었지만 이대로 살다간 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겠더라고요. 대학 시절 만난 남편과 적당한 나이에 결혼했고 사이좋게 연년생 남매 낳아 기르며 여느 여자들처럼 살림하고 시집살이도 당하며 다사다난하게 살았어요. 말단 공무원이던 남편은 소소하게 월급 받으며 저희 식구들을 알뜰살뜰 먹여 살렸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평범한 결혼 생활을 했겠구나 싶지만 제가 남편에게 평생을 속고 살았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정말이지 슬프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평생 반려라 믿고 살았던 남편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아이들과 친정엄마가 많은 힘이 돼주었네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하는 거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답니다. 그래도 이혼하고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좋은 거 듣고 보고 먹고 하며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진이야. 이번에 수철이 엄마가 네 중매를 서주고 싶다는데 어때? 지난번에 경미도 중매해줘서 의사 남편 만나서 시집 갔잖니. 엄마, 나 아직 대학생인데 졸업하면 취직도 해야 하고 할 게 산더미인데 엄마는 나 빨리 시집 갔으면 해? 요즘 세상이 워낙 뒤숭숭하잖니. 경제위기니 하면서. 그러니 이런 시기에 빨리 시집 가서 자리 잡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좋은 집안에 시집 가면 제일 좋은 거고. 그건 그래. 워낙 불경기에다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니 그래서 아줌마가 나 소개해준대? 안 그래도 어제 점심에 이야기했다. 남자가 28살인데 공무원이란다. 군대도 일찍 갔다 오고 대학도 일찌감치 졸업해서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나 봐. 평생 잘릴 걱정 없어서 의사보다 더 좋은 거 아니겠니? 오, 노력 많이 하셨나 보네. 엄마가 하도 성하시니까 한 번은 만나볼게요. 그래도 너무 강요는 하지 마. 나 이제 졸업반이라고. 우리 딸 나이 아직 한창인 거 알지? 누가 바로 결혼하래? 적당히 연애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아줌마한테 연락 넣어도. 그리고 이왕이면 미리 알려달라고 해. 나 학기말 준비한다고 바쁘거든. 일정 조율하려면 그렇게 해야 해. 아이고, 네가 웬일이냐? 알았어. 저는 대학교 4학년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9급 공무원이었고 이제 임용된 지 2년 차라고 했어요. 당시 경기가 워낙 흉흉했던지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 대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1년 뒤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텐데 어렵게 발버둥 치며 치열하게 사느니 친정엄마는 빨리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고 그 성화에 못 이겨 소개팅을 하게 된 거였죠. 남편의 첫인상은 굉장히 젠틀하고 다정다감했습니다. 공부 욕심도 있고 자신의 주관도 뚜렷한 게 보통의 남자들과는 달랐고 별 생각 없이 나간 소개팅에서 서로에게 반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호감을 가진 채 몇 번 만났습니다.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 당시 제가 대학생 신분이라 즐겁게 연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나왔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더 늦으면 결혼하기 어렵다며 한참 자리 잘 잡았을 때 자기를 믿고 인생을 맡겨보라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렸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안녕하세요. 두 아이가 결혼하게 된다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언제 결혼하나 싶었는데 아이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려서 기특할 뿐이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이건 별거 아닌데 소소하게 준비해봤어요. 어머, 우리 새아가가 센스가 있구나. 이게 다 사부인이 잘 가르치신 탓이네. 명문대학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런가요? 그나저나 우리 딸아이가 아직 어려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더 잘 가르쳐서 보내야 하는데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혼나면서 배워야 하는 게 살림이에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남편 내조 잘하고 아이들 낳아서 잘 키우고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도리다 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딸 예뻐해 주세요. 외동딸이라 금지옥엽 키웠습니다. 아직 제 눈엔 아기나 다름없죠. 아이고, 이렇게 다 큰 아기가 어딨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애들 신혼집은 아무래도 직장 근처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우리 집이랑도 가깝고 사돈 댁이랑도 가까우니 아파트든 빌라든 뭘 얻든 간에 직장 근처면 좋겠고요. 혼수나 예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따로 봐두신 게 있으세요?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남편 얻는 게 의사 판검사 남편 얻는 것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 신혼집은 사돈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충 들어보니까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으신 것 같고. 엄마, 무슨 그런 말을 대놓고 하세요? 장모님이랑 이 사람 난감하게.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뭘. 새아가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나이 어린 것 빼면 뭐 별거 있니? 뭐니 해도 평생 안정적인 직장 가진 게 최고야. 새아가 너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거니? 네. 직장 생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이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벌어놔야 혹여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내 생각은 좀 다르구나. 결혼하면 직장 다닐 생각하지 말고 살림 배우면서 내조에 힘썼으면 좋겠다. 욕심 있는 애라 지금은 9급이지만 더 높은 직급까지 올라갈 거야. 사부인, 저 그건 애들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애들끼리 충분히 상의해보고 결정해도 될 일 같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자고로 여자는 살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사부인이 아들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엄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자 여자를 따져요. 나는 진이가 직장 생활하고 싶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한 푼 벌어 한 푼 쓰기가 아쉬운데 누구 하나라도 더 벌면 좋지, 안 그래? 너는 엄마 말하는데 자꾸 끼어들 거야? 아무튼 내 아들 앞길에 도움이 되어야지. 이게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아무튼 난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런 거죠. 어차피 진이 결혼하면 결혼자금을 따로 주던지 집을 사주든지 할 요령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집이랑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부인 말씀처럼 모자란 집안도 아니니 넉넉히 챙겨보내겠습니다. 원하시는 예단 목록이 있으시거든 아이들 통해서 전달받도록 하죠.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대놓고 저희 모녀에게 날이선 말씀을 하셨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임하셨습니다. 왜 흔히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남자는 바깥일 잘하고 여자는 그런 남자 내조 잘해주는 게 제일이라는 말이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여자 남자를 딱히 구분 짓는 건 아니지만 자기 아들이라면 아주 끔뻑 죽는 분이셨어요. 솔직히 연애하면서도 이 사람이 마마보이인지 시어머니가 유별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남편 앞에서 약한 척을 하셨거든요. 시댁은 남편이 어려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온갖 고생하면서 남편과 시동생을 키워오셨어요. 금전적인 부분만 가지고 보자면 저희 친정이 훨씬 잘 사는 정도였습니다. 시댁은 자가로 작은 주택을 하나 갖고 계셨고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는 보통의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반면 저희 친정은 외할아버지가 무역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땅 투자를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재개발이 되면서 부유해진 사례예요. 원래도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여유로워졌고 평생 돈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될 정도였죠. 아무튼 저희는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부터 웨딩 촬영, 그리고 예단을 준비하러 다니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세아가 내일은 남대문에 내가 아는 이불가게 가는 거 잊지 않았지? 이게 결혼 전에 참 피곤한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다 도움되는 일이다. 내일 이불가게 가면 너희 신혼집에 드릴 이불이랑 친척들한테 돌릴 이불 세트 봐야 하니 너도 어떤 거 사고 싶은지 대충 생각해놔라. 다른 건 못 해줘도 우리 아들 덮고 잘 이불은 골라줘야지. 네 어머니,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이불 세트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전통주 세트하며 고기며 왜 이렇게 많이 사? 넌 뭘 모르나 본데. 나도 네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다 그렇게 해왔어. 친척들이 오죽 많니?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거야. 아무튼 세아가 너는 내일 아침 9시까지 와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니까 편하게 입고 오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내일 점심은 남대문 시장에서 갈치조림 같이 드실래요? 웬일로 네가 옳은 생각을 했다니. 먹는 거 하나는 기똥차게 잘 찾는구나. 내가 오래 알고 지낸 갈치조림 가게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이야, 나 빼고 둘이 데이트하니까 좋아? 부러워서 죽겠는데. 부러울 것도 많다. 너는 나란 일 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건 다 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두 사람이 알아서 잘해주니 뭐. 그럼 엄마랑 여보만 믿을게. 세아가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시집 오면 출가회인인 거 알지? 친정보다는 시댁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해. 내가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지냈으면 한다. 네 어머니, 열심히 살림도 배우고 내조 잘할게요. 그렇게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주변의 많은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신혼을 즐기다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몸조리를 해야 했고 그렇게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서 철이 든다 했던가요?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친정엄마도 절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 내조하느라 친정에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됐는데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결혼 전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제가 엄청난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 당시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시집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씩 지쳐가더라고요. 큰아이가 돌을 앞둔 시기에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연달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니 예전에 저는 없더군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게 될 즈음 남편이 돌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사업을 한다는 이유에서였고, 남편 내조만 해오던 저로선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한다 하니 묵묵히 뒤에서 아이들 케어하며 지켜보는 수밖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보기 좋게 망했고, 그 뒤로도 여러 번 사업에 손을 댔지만 번번이 잘 되지 않았죠. 갖고 있던 돈도 까먹고 시어머니가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고, 경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저 몰래 통장에 돈도 넣어주시고 했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애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당신도 이제 나가서 일 좀 해.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서는 무리야. 딸린 식구들은 많은데 내가 혼자 다 먹여 살리려니 힘들기도 하고 참 버겁다. 그러게 내가 결혼하고 일한다고 했잖아. 왜 말려서는. 아이들은 어쩌고. 엄마 보고 봐달라 하면 되지. 유치원 보내고 그 시간에 일하면 되니까. 아무튼 당신도 일자리 알아봐. 둘이 바짝 벌어서 더 나아질 생각을 해야지. 알겠어. 그나저나 당신 가진 돈 좀 있어? 갑자기? 무슨 돈? 지난번에 엄마가 보태주신 돈도 다 가져가 놓고선 내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래? 아, 그러지 말고 돈 좀 줘봐. 이번에 정말 끝장나는 투자건이 있는데 상식이가 그거 한 방이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투자하게 돈 좀 줘봐. 아니야. 이번엔 못 줘. 언제까지 투자하면서 돈 날릴 거야? 그리고 그렇게 돈 버는 게 확실한 거면 자기나 벌어서 쓰라고 하지. 못하러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그거 사기 같아. 느낌이 안 좋다고. 야, 넌 내 친구를 이상한 놈 만드네. 내가 상식이랑 15년 지기 친구야. 그런 놈이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그리고 돈 아예 없는 거 아니네? 잔말 말고 1,000만 원만 줘봐. 난 정말 모르겠다. 당신 맨날 그 투자인지 뭔지 하는 거. 벌어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나도 직장 구하는 대로 일 바짝 할 거야. 내가 벌어오는 돈 한 푼도 못 줘. 각자 돈은 각자가 관리하자. 치사하게 나온다 이거야. 넌 내가 벼락부자 돼도 떼주는 돈 없을 줄 알아. 이게 남편이 한다 하면 응원이나 해줄 것이지 어디서 초를 치고 있어? 막말하지 마. 아무튼 내가 알아서 돈 벌어서 쓸 테니까 당신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누가 겁이라도 난대? 너나 후회하지 마라. 결국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전단지 배포, 공장 등 면접을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돌고 돌다 집 근처에 있던 원예재료 납품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들어온 물건 택배 포장을 하거나 원예용품을 소분해서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시간대도 아침 일찍 나가는 거 말고는 그만큼 일찍 끝나서 살림에 지장도 없었고요.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친정엄마께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했어요. 각자 돈은 알아서 관리하기로 해서 월급의 절반은 저축을 했고 나머지 돈으로 아이들 원비, 식비 등을 해결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점심 식사도 챙겨줬어서 배불리 먹으면 굳이 저녁을 먹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끼며 나름 저축도 열심히 하니 제법 많은 돈이 모이더라고요. 가정에 많은 기여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생활하니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도 흰머리가 종종 나 있는 4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돈 걱정 없이 장학금 받으며 학교를 다녔기에 고생한 보람도 있고 뿌듯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친정엄마의 건강이 나빠지신 거예요. 진이야, 엄마도 예전 같지가 않나 보다. 어휴, 자꾸 컨디션도 좋고 축축 처져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살 만큼 살았으니 빨리 죽으라는 것 같다. 그게 무슨 소리야?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해? 글쎄, 조직검사인지 뭔지 했는데 담낭암 3기라는구나. 3기면 중기에서 말기 넘어가는 단계라는데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몸이 고장난 게지. 아니 엄마, 그렇게 농담식으로 주고받을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거 당장 수술하고 항암 치료 시작해야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다시 묻히는데 난 억지로 연명하고 싶지 않아. 우리 손주들 시집장가 가는 거 다 보고 싶었는데 그게 가능할런지 모르겠다. 엄마,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왔잖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니? 이게 다 하늘의 뜻인걸. 그래서 다음에 병원은 언제 오래? 다음 주에 와서 조직검사 한 번 더 하고 피검사랑 컨디션 체크하고 수술 시기 정하자고 하던데? 그럼 최대한 빠른 시기로 잡자. 내가 그이한테 말해서 시간 뺄 테니까 같이 가고. 아이고, 박서방 안 도와줘도 되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가 밥도 차려 먹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애들도 다 컸고. 그래도 사부인도 계시고 한데. 아, 엄마.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엄마 건강이나 신경 써. 내가 찾아보니까 담낭암 예후가 좋대.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금방 좋아질 거야. 말이라도 고맙다. 적당히 살다 적당한 시기에 가는 게 제일인데 아프다 가긴 싫다. 어딜 간다 그래. 일단 치료가 먼저야.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여보, 나 할 말 있어. 지금 일 안 바쁜 시간이지? 안 바빠. 무슨 일이야? 글쎄,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낭암 3기 판정받으셨어. 당장 다음 주에 조직검사하고 입원하고 나서 수술 일정 잡는데. 그런데? 그런데는 뭘 그런데야. 엄마 혼자 병원에 보낼 수 없잖아.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일 그만두고 간병해야 될 것 같아. 일을 그만두는 건 좀 그렇지.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그럼 엄마가 죽을 병 걸렸다는데 어떻게 해? 그냥 냅둬. 간병을 안 해야 빨리 죽지.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우리 엄마 아파도 상관없다 이거야? 자식으로서 나 몰라라 하라는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 암튼 나중에 이야기해. 짜증내지 말고. 지금 누구보다 심각한 건 나랑 우리 엄마야. 괜찮냐는 말 먼저 못할 거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무튼 나 짐 싸서 엄마랑 같이 병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모르겠다. 당신 알아서 해. 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친정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정정하셔도 다른 병도 아니고 암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해야 하는 상황에 가족 없이 혼자 계시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물론 남편은 싫다는 내색을 비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들으셨는지 제가 병원에 간다 하니 식사는 누가 차려주냐며 저에게 소리를 치시더군요. 결국 시어머니에게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친정엄마를 간병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이 병원에 들려 친정엄마를 살필 뿐이었죠. 물론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연락 한 통 없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며칠 밤을 보내고 겨우 잠에 들려는 찰나 남편의 연락이 제 심기를 건드리더라고요. 당신 장모님이랑 병원이야. 응, 그렇지. 당신 술 마셨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혀가 다 꼬였네. 야, 나 그래도 안 취했거든? 지금 이미 많이 취했어. 할 말만 하고 끝내. 나도 며칠 밤새서 힘드니까.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장모님 상태에 호전되는 것도 없는데 보험은 좀 빵빵하게 드셨냐?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왜 해? 엄마가 알아서 다 들어놓으셨지. 왜긴 보험금으로 우리 엄마 집 사줄 생각에 매일 설레고 있구만.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항암 치료 중인데 대놓고 그딴 말을 해?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지금 우리 엄마 보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야, 솔직히 그 정도면 다 살았다. 적당히 살다가 적당한 시기에 가고 싶다고 항상 그러셨잖아. 지금이 딱 그 시기 아니야? 미친 새끼. 이 새끼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뭐?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 새끼?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 지극히 정말 정상이거든.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이겠지. 대놓고 우리 엄마 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 말 실수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당신이 너무 유난인데. 아니 이참에 물어나 보자. 장모님 지난번에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보험금 배로 내시고 사망보험금 2배로 뻥튀기 하는 것 같던데. 나중에 어떤 일 생길지도 모르고 미리 대처하시는 거지. 지금 수술 잘 받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예후 좋아지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한테 뭘 해달라고 해? 바라기를 해? 우리 엄마 겨우 힘내서 치료받고 있는데 응원을 못 해줄 망정 어떻게 산 사람 앞에 두고 그딴 생각을 하냐고.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이니 뭐니 탐내지 마. 당신 몫은 하나도 없으니까. 오, 혼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못된 심보를 가지고 살면 못 써. 그 돈이 몇 억은 할 텐데 내가 너 혼자 꿀꺽하게 둘 것 같냐? 그러니 다 먹을 생각하지 마라. 참나 어이가 없네. 지금까지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각자 돈 관리하기로 한 게 몇십 년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이고 무섭네. 그래, 너 알아서 해봐. 얘, 애미야, 너 사부인이랑 병원에 있다며? 내 식사는 누가 챙긴다니? 어머니, 그이한테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저희 엄마 암이에요. 간단히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 항암 치료 받는데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제가 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식사는 혼자 챙겨 드실 수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반찬도 다 해두고 왔는데 그이가 못 챙겨주면 어머니 밥만 꺼내서 드시면 돼요. 뭐라고? 너 지금 나더러 밥상 차려서 알아서 먹으라는 거야? 애비가 안 되면 서진이라도 보내. 기집애가 공부해서 뭐해? 여자는 자고로. 어머니, 계속 여자 하면서 살림 어쩌고 하시는데요. 서진이 지금 한참 공부할 나이예요. 불러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암 치료가 감기 같은 것도 아닌데 어머니 왜 이렇게 똥꼬집이세요? 손발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운동도 다니시고 정정하시면 식사 정도는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제가 너무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는 어머니가 하세요. 좀... 뭐? 너 지금 나한테 신경질 내는 거냐? 이게 없는 거 거둬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기어오르다니. 너 우리 기태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다.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그 사람 진급 시험 보다가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해서 몇 번이고 말아먹을 때까지 눈 감아줬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저보고 일하라 해서 지금까지 저도 쉬지 않고 일했던 거고요. 참나. 그래서 네가 뭔 도움이 됐니? 도움이 안 되긴요? 어머님이 몰래 대출받아서
그이 사업자금 대주신 거 그거 이자 내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거 사다 드리고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드린 거 그거 다 제 돈이에요.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 그래도 며느리 도리한다고 잘 챙겨드린 거라고요. 그이 저한테 생활비 타서 쓰는 거 모르시죠? 뭐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기태가 어떤 사람인데 너 같은 년이 무시할 사람 아니야. 년이요? 지금 저한테 욕하셨어요? 저도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어머니한테 할 도리 다 했고 욕먹을 일 없다고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내가 너 같은 년들 아주 잘 알아. 이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지 살 길 찾아서 가겠다 이거지? 아, 정말 안 되겠네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 그이랑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게 평생 사느니 남은 여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겠어요.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장난하는 거 아니고요. 저 진심이거든요. 댁 아드님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야, 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막상 이혼하려니 떨리긴 했지만 앞으로 고생하는 것보단 낫지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렵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왜 그걸 이제야 말하냐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 하더군요. 아이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덕 못 보고 살았던 거 후회한다며 제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들고 시댁에 가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더군요. 시어머니께 뺨 한 대 얻어맞고 남편도 저에게 손찌검 하려던 걸 아들 녀석이 겨우 말려줬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어요. 한참을 소리 지르고 싸운 뒤에야 남편은 체념한 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길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니 2달 정도 지난 후 이혼이 성립되더군요. 몇십 년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관계가 정립된다니 좀 어이없기도 했고요. 남편은 마지막 양심이라도 남았는지 위자료라며 저에게 5천만 원을 주더군요. 이 돈은 가지고 있다가 두 아이에게 나눠줄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뒤로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고향인 해남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3개월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가서 받아야 했지만 친정엄마가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고 싶으시단 말에 바로 귀농을 결정했어요. 아이들은 자신들도 다 컸으니 알아서 살아보겠다며 제 앞날을 응원해줬고요. 두 아이가 거주할 오피스텔 얻어주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해남으로 전원주택 하나 매입해 내려왔습니다. 시끌벅적한 도시를 떠나오니 정말 조용하고 편안하더군요. 그 뒤로 친정엄마는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3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 염증 수치도 거의 없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진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가시게끔 곁에 있어 드릴 겁니다. 이혼한 뒤 남편은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워낙 정정하셔서 홀로 시댁에서 알아서 잘 지내시는가 보더라고요. 이혼은 했어도 아버지 친할머니니 가끔 아이들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제게 근황을 전해줍니다. 앞으로는 남남으로 각자의 생활을 할 테지만 저는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몇 배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부모님만큼 저를 잘 아는 분도 저를 위해 주실 분도 없거든요. 그럼 전 이만 줄이겠습니다.